이제 심장과 소장에 좋은 것들이 이제 뭐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걸 우리 식생활 문화에서 어떻게 이거를 현실 속에서 실행해 왔는가. 요걸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소장은 색으로는 뭔 색이었어요? 붉은색, 적색이었죠. 맛으로는 쓴맛이었죠. 그렇잖아요. 화는 남쪽이고 뜨거운 그런 뜻을 갖고 있죠. 화는. 자, 그러면 우선 곡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 이제 밥과 어저께 곡식과 채소잖아요. 우리는 주로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먹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빨간색 있는 것이 우리가 곡식 중에서 뭐 있어요? 수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팥이 있지. 이게 붉은 거죠? 채소 중에서는 뭐 있어요? 붉은 거. 비트라는 거 있죠. 빨간 무. 비트도 있고 또 빨간색 뭐 있어요? 뭐 고추나 이런 것도 이제 채소로 일반적인 우리가 채소로 하고 한다 그러면 물론 뭐 붉은 양배추 뭐 이런 것도 뭐 붉은색 들어갈 수 있고 당근은 주황 노란색 쪽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요. 하여간 붉은색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생일 때 어때요? 수수팥떡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왜 수수팥떡을 먹냐고 내가 강의하면서 지역마다 물어봐요. 자, 수수팥떡 왜 우리가 아이들한테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수수팥떡을 왜 해줬어요? 대부분 우리가 그냥 옛날식으로 얘기를 하면 악귀를 또는 벽사의 의미를 갖고 있죠. 벽사. 물리친 것, 삿된 것을 물리칠 벽자, 물리치는 그런 삿된 거 그런 벽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붉은색 그걸 해줘야 악귀가 물러가서 아이가 무병장수한다. 대부분 다 보면 어때요? 주술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일 때는 수수팥떡 해준다 그러면 요새 현대 사람들은 현대 영양학을 한 사람들 때 그거 다 미신이야. 뭐 그거 나 악귀가 물러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붉은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유래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단군 이전에 사실 그런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 남아 있어요. 우리 역사를 잃어버렸을 뿐이지 단군 임금 이전에 자오지 천왕이라고 우리 민족의 영웅이 있습니다. 그 양반은 전쟁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구하고 우리 민족을 지킨 신이에요. 나중에 따로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분을 형상화해서 우리 마을을 지켜달라고 세운 게 장승이에요. 이 뭐 장승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구체적으로 정리된 게 없어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이 상세히 이렇게 저희 큰 돌장승이 저희 입구에 있잖아요. 그 장세는 설명을 해놨고 그것이 자오지 천왕의 형상을 해놓은 것이라고 제가 저희 홈페이지에 오래전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왜 그분과 붉은색이 관련이 있느냐? 그분의 지금 능이요. 그 양반의 무덤이 치오총이라고 중국에서는 치오총이라고 해놨는데 치오라는 말은 아주 나쁜 말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근데 그거는 따로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으니까 말씀을 하고 그분의 그 무덤에서 붉은 기운이 올라간다. 그리고 붉은 기운 붉을 자자 자기는 동쪽으로부터 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가보면 자기 동네라는 말이 많이 써 있어요. 자기 동네다. 붉은 기운은 동으로부터 왔다. 이제 그게 우리 동의적으로 하는 말인데 그 붉은 기운을 상징하는 분이 자오지 천왕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삿된 것을 다 물리쳤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풍습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생일 때도 어때요? 붉은 팥떡을 해놓으면 애군을 막아준다고는 그런 속신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요. 그건 우리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근데 삿된 거를 물리치니까 그러면 새로 날을 시작하는 것이 동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은 입춘을 기준해서 설이라 그래요. 입춘은 해를 기준한 거예요. 24절기는. 나중에 이거 또 해야 될 꼭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기라든가 우리 책력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추는 땅에서의 시작이고 1년의 시작이고 하늘에서의 시작은 동지죠. 동지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동지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동지는 가장 해가 짧아지죠. 그리고 동지로부터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거기가 종시점이지. 가장 짧아지는 마지막이고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작이죠. 그걸 종시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동지를 새해로 봅니다. 새해로. 그래서 동지 때 무엇을 끓여요? 팥죽을 끓여요. 팥죽을 끓입니다. 팥죽을 끓이기 때문에 그 팥죽의 붉은 기운을 어디다 뿌려요? 벽에다 뿌렸죠. 이 악귀를 막는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요런 것 속에 그 옛날에는 뭐 성분을 모르니까 딱 그냥 그걸 뭐 미신으로 생각하고 다 무슨 뭐 주술적인 행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수수바떡을 분석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때요? 거기에서 뼈를 형성하고 피를 만드는 영양소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죠. 거기서. 그런 걸 보면 옛날에 어른들이 우리가 이미 이치적으로 다 깨닫고 있었던 거죠. 자, 피를 만든다는 것은 심장에 도움을 주는 거 분명하죠. 자, 수수는 마디로 돼 있죠. 그럼 이걸 우리 인체에서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뼈마디를 상징하죠. 뼈에 좋다는 말도 돼요. 자, 우리 동물이나 사람의 관절은 어떻습니까? 관절에다가 칼을 대면은 부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지 않아요? 뼈는 안 잘라지지만 관절은 잘라지잖아요. 그런데 수수도 한번 보세요. 수수도 매듭에다가 이렇게 칼집만 대면 딱 부러지죠. 원리가 같아요, 틀려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관절에 좋은 거는 우리가 먹는 곡식에서는 수수죠. 그런데 그 수수에서 뼈에 좋은, 관절에 좋은 성분들이 나온. 여러분 참 이치가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이치를 찾아 들어가면 성분은 그냥 따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성분을 몰랐을 때도 이미 이치로 다 알았다. 그래서 생일 때면은 뭐를 해줬어요? 수수팥떡을 해줬다. 이것도 빨간 거와 관련이 지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수수팥떡은 또 생일 때면은 많이 나눠 먹어야 돼요? 그거는 사실은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 생일떡은 나눠 먹으라 그러죠. 특히 백일떡은 몇 집 나눠 먹으래? 100집을 나눠 먹어. 100이라는 건 어디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꼭 100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10집이면 10집 다 나눠 먹으면 100% 나눠 먹은 거야. 100집이라는 의미는 모든, 완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꼭 100집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동네가 20집이 있으면 20집을 다 나눠 먹으면 100% 나눠 먹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100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많이 다 나눠 먹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동네가 20집이 있다고 하죠. 그래 봐요. 그 한 집에 아이들이 3명씩 있어. 옛날에 시골에 허다히 뭐 3명 아니라 뭐 대여섯 명씩 다 있었죠. 그러면 3명씩만 있다고 가정해봐. 20집 있으면 몇 집이에요? 몇 명이야? 60명이지. 그러면 생일 때마다 수수팥떡을 해줘. 그러면 내가 수수팥떡을 해가지고 우리 집 아이 생일 때 다른 집을 줬어. 그럼 그 집에서 생일떡은 우리 집 줘야 안 줘요? 주죠. 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의 현대 영양학을 알으셔야 돼. 우리가 먹는 영양소가 주영양소, 열영양소가 있고 조절영양소가 있어요. 그런데 열영양소는 먹고 나오면 저장이 돼요. 탄수화물도 먹고 나오면 지방으로 저장이 되죠. 지방이야 당연히 그렇고. 그런데 조절영양소, 무기질, 비타민 이런 것들은 저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 자주 먹어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뼈가 성장하고 못 오고는 것은 열영양소예요, 조절영양소야? 다 조절영양소죠. 그러잖아요. 무기질이라고 대부분 다 뼈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면 그거는 조금씩 자주 먹어야 되죠. 조금씩 자주 먹으려면 내가 우리 애들 생일 때 이왕 하는 길에 좀 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줘요.
이웃집에. 그럼 그 집에서 떡을 나눠주죠. 내가 1년에 60번 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년에 60번 조금씩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죠.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고 이것이 삶의 공동체예요. 삶의 공동체라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20집이 20가정이 30가정이 한 동네를 이루고 살죠. 그것은 누구네 동네예요? 우리 동네죠. 우리라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거지. 소가 도망가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놓은 건 뭔 우리라 그래요? 소우리, 돼지우리, 그게 우리죠. 우리라는 뜻이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 한 울타리 하는 것이 우리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하는 말은 뭐예요? 동네라고는 울타리 안 속에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공동체다 이 말이지. 그게 우리라. 영어로는 우이지. 영어는 우이 아니에요? 우리. 이런 말이라고.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나눠 먹고 서로 주고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생명 공동체죠.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 문화가 깨져가는 것이 너무너무 아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통로 하나만 해도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오는 통로 하나만 해도 어때요? 30층 아파트면 60세대가 살아. 그러면 옛날로 오면 큰 동네가 그 아파트 한 칸에 다 살아. 그렇죠? 네. 근데 그 아파트 똑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 60집이 다 알고 지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이웃집도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공동체 경우가 깨져간다.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심장과 소장은 그런 뜨거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 동양의학적 차원에서 본 거예요. 서양에서는 이렇게 보지는 않더라고요. 또 서양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왜 심장에나 특히 소장에는 왜 암이 없습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뜨거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서양 의사들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심장과 소장에 관련된 거는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장의 기능 여기서는 뭐 장기를 다 일일이 설명하는 건 시간은 아니지만은 소장은 우리 몸에 영양분을 흡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소장도 물론 또 앞에 이 소장 전체도 또 나눠지긴 합니다. 기능 자체가 전체가 그러니까 일단은 소화를 흡수하는 기관이라고 크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뭐 그 강론으로 들어가면 또 자세히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음식과 관련된 것만 얘기를 하니까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고요.